2024년 9월 어느 토요일 오후의 놀이공원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 회전목마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왈츠, 음악, 솜사탕을 파는 아저씨의 요란한 호객 소리.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이지은 씨는 조카 수민이의 손을 잡고 입구를 지나쳤습니다. 이모, 오늘은 바이킹 탈 거야. 제일 무서운 거. 수민이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지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은 입가에만 머물렀습니다.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오직 아이들을 웃게 하는 사람으로만 살아왔습니다. 딸아이를 키우고 주말마다 조카를 돌보고 늘 누군가의 기쁨을 책임지는 사람. 웃는 법을, 설레는 법을, 기대하는 법을 스스로 접어버린 사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언제 행복했던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던 게 언제였던가? 지은 씨는 수민이를 놀이기구 앞에 세워두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이가 즐거워하는지 확인하고 안전한지 살피고 다음엔 뭘 탈지 계획을 세우고 그때였습니다. 회전목마 옆 낡은 나무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채 표정 없이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재킷에 청바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과 환한 웃음 속에서 그만은 마치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놀이공원에 어울리지 않게 그는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남자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쯤이면 어김없이 그 벤치에 앉아 놀이기구도 타지 않고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은 채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은 씨는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혹시 스토커는 아닐까? 누군가를 감시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자꾸 그쪽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 씨는 수민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러 가다가 그 벤치를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놀란 듯 황급히 고개를 숙였고 지은 씨는 괜히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의 비밀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 무언가를 들킨 것처럼. 그날 이후 지은 씨는 의식적으로 그 벤치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라도 그가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면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가 없는 토요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왠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10월 어느 토요일 비가 내렸습니다. 놀이공원은 평소와 달리 한산했습니다. 수민이도 감기에 걸려오지 못했고 지은 씨는 혼자 우산을 쓰고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카가 없으면 올 이유가 없는 곳이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비 오는 놀이공원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전목마는 멈춰 있었고 바이킹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빗소리만이 공원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에는 역시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커피잔도 없이 그저 텅 빈 놀이공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비 맞으세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은 씨는 우산을 남자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습니다.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매주 오시나 봐요. 남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토요일마다요. 혼자서요? 네. 목소리에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살아온 시간의 무게 같은 것이. 지은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매주 와요. 조카를 데리고요. 수민이라고 저번에 바이킹 타던 아이요.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항상 아이와 함께 웃고 계셨죠. 아이를 무척 잘 돌보시더군요. 남자의 말에 지은 씨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구나. 하지만 진짜 웃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웃는 것처럼 보였다면 다행이네요. 지은 씨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웃는 게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가 웃는 것도 슬픈 것도 다 연기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전 그냥 엄마로만 살았어요. 아이들 웃게 하는 사람으로만. 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오면 사람이 많아도 외롭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은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민우였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일했지만 조기 퇴직을 했고 아내와는 오래전에 각자의 삶을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혼자 지낸 시간이 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은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뒤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고 바쁘게 살다 보니 감정을 잃어버렸다는 것. 놀이공원에 오면 살아있던 시간들이 떠오른다는 것.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데리고 왔던 기억들. 그때는 진짜로 웃었던 것 같다는 것. 그래서 여기 오시는 거예요? 기억 때문에?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민우 씨는 오래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여기 오면 기억이 납니다.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이요. 무슨 기억이요? 민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전목마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지은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지은 씨는 용기를 내어 수민이를 민우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수민아, 인사해. 이 아저씨는 이모 친구야. 안녕하세요. 수민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민우 씨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수민이구나. 아저씨는 왜 혼자 여기 앉아 있어요? 재미없지 않아요? 수민이의 질문에 민우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여기가 좋아서 앉아서 구경하는 게 좋아. 저도 여기 좋아요. 특히 회전목마가 제일 좋아요. 아저씨도 회전목마 좋아하세요? 민우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한단다. 그럼 같이 타요. 이모, 아저씨랑 같이 타도 돼요? 수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민우 씨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우 씨는 당황한 얼굴로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시면 수민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민우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민이의 손을 잡고 회전목마로 향하는 그의 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은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우 씨는 회전목마에 올라 수민이 옆 하얀 말에 앉았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는 신이 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모, 봐요. 재미있어요. 하지만 민우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고 있었습니다.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동안 그는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참았던 눈물을. 회전목마가 멈춘 뒤 수민이는 다른 놀이기구를 발견하고 뛰어갔습니다. 민우 씨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비틀거리며 벤치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지은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우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벤치 원래 둘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지은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와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민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여기서 손을 놓쳤습니다. 민우 씨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가 회전목마를 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표를 사러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숨바꼭질하는 줄 알았어요.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찾았습니다. 여기 나와, 아빠 찾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민우 씨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지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뒤로 10년 동안 계속 여기 오셨어요? 네. 매주 토요일 3시 아이와 약속했던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기억하고 이곳에 올까봐, 이 벤치를 기억할까봐. 민우 씨가 벤치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아이와 초코맛 아이스크림을 먹었거든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던 맛이었죠. 그날 밤 지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0년을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그 무게가, 그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도 기다리고 있었구나.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스스로에게 감정을 금지했습니다. 웃는 것도, 설레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엄마로서만 살기로 했습니다. 여자였던 자신은 남편과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를 보며 알게 됐습니다. 자신도 누군가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다시 여자로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그 허락은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아이를 보내는 허락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처럼. 그 다음 주 민우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벤치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지은 씨는 그의 연락처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이름밖에 아는 게 없다는 게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11월 말 어느 토요일 지은 씨는 수민이 없이 혼자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민우 씨가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우 씨는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하셨죠? 네, 많이요. 지은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민우 씨는 오래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뒤로 우리는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말로는 안 했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죠. 당신이 좀 더 조심했더라면, 내가 좀 더 빨리 갔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민우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아파서 서로 아들 이야기만 피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얼마나 밝은 아이였는지,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있었던 것, 공룡을 좋아해서 공룡 인형을 안고 자던 것, 그런 이야기들을요. 민우 씨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려도 된다고. 아이도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아이는 아빠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라고. 지은 씨는 민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셨어요?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정리하는 날입니다. 민우 씨는 가방에서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꺼냈습니다. 빨간색 소방차였습니다. 낡고 색이 바랬지만 소중하게 보관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입니다. 어디를 가든 이걸 들고 다녔어요. 민우 씨가 장난감을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두고 가려고요. 혹시 몰라서 아이가 혹시 돌아오면 알 수 있게. 아빠가 여기 있었다는 걸. 민우 씨는 장난감을 벤치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듯이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는 항상 널 사랑했어. 민우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들을 여기 두고 가려 합니다. 지은 씨도 일어났습니다. 혼자 가실 거예요? 민우 씨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혼자는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서요. 지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제가 먼저 하려던 말이에요. 두 사람은 놀이공원 밖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출구를 나서는 순간 민우 씨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전목마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들렸습니다. 민우 씨는 오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민우 씨는 오래 놀이공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안녕, 내 아들. 그가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늦게 살기 시작했네요. 민우 씨가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웃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그래도 살기는 시작했네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은 씨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살아있다는 느낌.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놀이공원 말고 다른 곳에서요. 우리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죠. 어디로 갈까요? 어디든요. 우리가 함께 있고 싶은 곳으로. 카페도 좋고, 공원도 좋고, 영화관은 어떨까요?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싶네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전 코미디 영화가 좋은데. 저도요. 오래 웃지 못했으니까 이제 웃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놀이공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민우 씨는 천천히 웃음을 되찾아갔고 지은 씨는 조금씩 자기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엄마가 아닌 이지은이라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지금 12월 초 어느 저녁입니다. 강가를 걷다가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과거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셔서요. 지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도 과거에 갇혀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전 남편과 함께 저 자신도 묻어버렸더라고요. 민우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지은 씨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둘 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살면 되는 거예요.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네. 이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현재를 그리고 앞으로를 함께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를 견디게 해준 사람이었고 이제는 미래를 함께 걸어갈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